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셔주셨는데요. 제가 사실은 김연옥 거사님하고 우연찮게 설창수 선생의 그 진주 이야기 때 만나가지고 범상치 않은 분이셔서 뭘 어떻게 하시는 분인가 한번 놀러 가겠다고 하는 말의 씨앗이 돼서 오늘 이렇게 판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사실은 제가 강의를 할 정도로 이렇게 큰 지식이나 언변을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간곡히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통영, 저 수원 여러 곳에서 각계각층에서 오셨는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전국에 다 거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일약 제가 좀 유명세를 타게 됐습니다. 김동근 법원장이라든지 몇몇 분들이 또 허익고 청남다산연구소장이라는 분들이 그 좋은 자리에 못 가서 미안하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 했더니만은 김연옥 교사가 연락을 해서 받더라. 특히 옥천사 주지 경우에는 그런 자리는 꼭 가봐야 하는데 못 가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서로는 그러하고 지금 영상을 보는 거로 하겠는데요. 영상에 나타나지 않은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생강과 전행님은 2살 차이로 진주시 중안동에 태어나서 초등학교 6년을 같이 다니고 진주농업학교를 같이 수학을 했습니다. 2살 누가 더 많습니까? 청남 스님이 많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다 같이 독립을 운동 그 정신도 가지고 계셨고 등한데 두 사람이 진주 성내에 있는 호국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을 뵙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스님 되자고 약속을 했는데 자기는 이야기가 나는 술이 좀 먹고 싶으니까 나는 안 되겠다. 나는 환장이 될래. 그렇게 해서 안 될 정도로 그런 긴밀한 우정을 가졌는데 우정이 이게 청담에 대해서는 친구가 아니라 스승으로 부처님으로 그렇게 받들어졌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래서 청담은 고성 옥천사에서 출가를 하셨고 내고는 그 일본 선생의 그 권유에 의해 교토에 그 그림 공부를 하러 갔는데 교토에 그림 공부를 해서 그때에 우리 불교계는 일제 강점기가 돼서 좀 어수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생광이 청담을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해서 교토에 좋은 절이 있으니 거기 공부 좀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다치가가 소운이라고 유명한 화숙이 있었는데 청남이 거기 와서 한 4개월 머무르면서 이절제절 생각을 하는데 교토에서는 임재종의 가장 좋은 절에다가 청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3년 청담이 수자 생활을 합니다. 그때에 이론적으로 수자 생활을 하면서 이론은 불교 이론이 그때에 우리나라보다 일본의 불교 이론이 훨씬 앞서 있을 때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돌아와서 옥천사에서 소개받고 박안영 스님한테 받고 그래서 이제 스님 길로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쭉 계속해서 두 분이 교류가 있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은 화계사에 청남이 계시다고 그래서 내고가 찾아갔습니다. 갔더니만은 화계사에서 승복을 잘 차려입고 그런데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안 돌아오셔. 해질문에 들어오셨는데 누더기를 입고 오셨더랍니다. 누더기를 입고 오셨는데 그 옷을 다 벗어주고 누더기를 바꿔오셨다는 이야기를 내고가 가끔 하셨고요. 또 하나 청담이 아까 어느 분이 방송을 하셨는데 청담 열방의 고행기를 거기에 보면은 누더기 옷을 입고 3년을 고행을 하신 적이 발벗고 그건 뭐냐? 청담이 수행을 하다가 만공스님 그저 이야기 나와서 성장을 하기로 하고 진주 연화사가 있습니다. 옥천동에. 연화사에 진주 성불도들이 꼭 좀 법문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 거기를 가신 겁니다. 가셨는데 그 법문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부인이죠. 제가 부인이 이야기를 하기를 3대 독자인데 시를 하나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울고 불고 해서 하룻밤을 주무신 겁니다. 주무시고 파결단 하신 거죠. 그래서 저렇게 다시 전국 방문고서 누더기였고 맨발로 정말 수행을 하시고 그때 얻은 딸이 수원 복령사에 있는 묘엄 스님입니다. 예, 그래서 묘엄 스님이 태어나셔가지고 묘엄 스님이 성철 스님의 그 밑에 엄격한 교육을 받아서 크게 이룬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개를 할 것은 저 그림을 그리시기 전에 저희 내자가 박생광이가 그 공령사에 그러니까 청남 스님의 속가의 부인이 거기에 머리 깎고 거기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원을 세워서 저 사람이 직접 박생광 씨를 모시고 갔습니다. 당신이 좀 이야기할래요? 제가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복령사를 찾아갔는데 그 묘암 스님이 그 스님 이름을 부르면서 스님 찾으러 누가 왔다라고 하니까 누가 날 찾은 사람이 있노? 생광이 아니면은 생광을 그 서부 경남 세도를 갱이라 그러는데 성경이 아니면 날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생광이 왔구나. 이래서 그 박생광 씨하고 속하의 부인 그때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법명을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노보살인데 저 사람하고 묘암 스님하고 가서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세 분이 다 우시는 거야. 2시간이 돼도 안 끝이고 3시간이 돼도 안 끝쳐. 그러니까 지나온 이야기를 쭉 아까 장비부서에 걸려간 이야기에서부터 온갖 이야기를 다 하시게 되니까 박생광이 내가 그런 사연을 그림을 하나 그려야 되겠구나 라고 한 것이 청담대종사의 고행기 열방기입니다. 오늘 김윤호 교수께서 저렇게까지 판을 만들어 주셨는데 저 그림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그러면서 그림만 그린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참외해서 누비오 온갖 사연이 이 그림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도송이 길가의 고탑이 서쪽으로 기울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 고탑이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나온 사연은 그러한 사연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정담이 아니라 그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씀이 내고가 그 정담의 그 영정을 그린 게 있습니다. 영정 뒤끝에 보면은 내가 이렇게 세 번째로 사람애로 바꾸어서 사바에 오신 부처님, 청담 부처는 부처라고 그랬습니다. 82살, 그 벗 박생강은 80살 이래 거룩한 청담 부처를 그렸다. 네, 이렇게 연모를 해서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고양이뿐만 아니고 극락에 가셨을 것이다 해서 극락 왕생도를 그리셨고요. 이쪽 그런가? 이쪽. 아마 저 액자를 만들어서 여러분 들고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락 만생을 해서 반생을 해서 다시 이승에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이게 국보로 지정될 그림입니다. 시무도를 그리셨습니다. 하감선사와 본명선사의 시무도를 그리셨는데 여기에 있는 글을 하나하나 직접 쓰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저 사람이 박생광 화백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받으니까 이게 선물을 하나 해야 되겠다, 좀 잘 보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저 사람이 가야금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모셔가지고 좋아하시는 약주 한 잔 드리고 그랬더니만은 정미 엄마 내가 그림 하나 그려주지 이래가지고 그렸는데 경도 비단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 보니까 실물보다도 더 조금 잘 그린 겁니다. 자, 제 이야기는 객담으로 드리지만은 또 하나 돌아가실 무렵에 저를 내외를 불러가지고 내가 이승에서 빚을 많이 졌다, 저승에서 갚아마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죽거든 쟤를 도선사에 좀 지내주라. 청담이 좋아할 거다. 내가 스님 같으면은 청담국에 뭐 하나 묵을 수도 있지만은 내가 종이 아닌 스님 아니니 갈 수는 없고 그렇게 하고 그날 장례를 지나면서 제가 그 상녀 모신 차를 타고 뒤차를 타고 가서 연결식에는 그때 위원장을 화성 설장수 선생님이 했습니다.
우리 김명우 선생이 좀 하시다. 저는 장례식장에 참여하지 않고 묘지에 갔습니다. 묘지에 가보니 마음에 안 들어요. 복숭아 밭에다가 묻게 되더라고 아들이.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복숭아에다 묻어놓고 전부 다 봉분 다 해놓고 11시까지 시간이 걸리기에 꽁꽁 묻어놓고 잘 계시라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 사람이 꿈을 꿨어. 꿈을 꾼 게 뭐였다면 안 펜다. 그런 정도로 뭐 말하자면은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있었고요. 그 정남하고 저희 내자하고의 인연은 직접 뵌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없고 다만 도선사에 왔다 갔다 했고 정남 스님이 열반에 드셔가지고 광화문에서 동국대까지 장례하시고 하는 것은 저희가 다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정남과의 그런 인연 때문에 제가 옥천사의 아랫동네에 사는 사람입니다. 옥천사에 산이 타피를 모실 적에 그 단어 스님이 빈문과 비를 쓰셨는데 그때 정성들여 모셨고요. 지금도 가면은 꼭 부처님 뵙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청담탑에 가서 예를 드리는. 그래서 청담은 저희 정신의 지주입니다. 그래서 도선사의 참회 선언, 그 다음에 지금 안 계십니다만은 현성 스님이 있습니다. 청담의 그 두 번째 제자신 석불전이 유명해서 그 가서 저희가 애들 뭐 할 때 108배도 하고 거기에 극락전 장명등도 켜놓고 이래서 그런 인연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말이 좀 길었습니다만 그러한 인연은 정말 연생연멸이라고 아까 인연 따라 가고 인연 따라 본다고 그러는데 정말 전생에 그런 깊은 인연이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도 이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이 너무 많이 길었습니다. 우선 영상을 한번 보시는 걸 하고 영상 보시는 날 또 말씀하세요. 예, 하실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받겠습니다. 지금 다 의자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예, 뭐 하신 말씀 하세요. 지금 다 선생님 말씀하실 거 하시고 예. 영상 보고 끝나는 거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두서없이 서툴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나는 대로 어제 밤새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하나 하고 공리를 하다가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스스럼 없이 저 묻고 싶은 이야기든지 저희는 잘 알고 있는 것 같는데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고 박생강 하백께서 애초부터 오방색으로 출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오방색으로 출발하기까지는 선생님과 사모님의 예. 그 역할이 있었던 걸 아는데 예, 그 과정을 조금 말씀해 주시고 예. 또 오방색이라는 게 예, 우리나라에서 꽃이 핀 거는 전무 궁무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저 선고께서 훈장을 하셨어요. 그래? 하셨는데 공무원을 첫 시작을 해가지고 저 옆집에 토구사가 있었는데 나도 저는 자라서 아버님이 저 이렇게 뒤에 빙풍 쳐놓고 이 모자 큰 거 육가가 있습니다. 쓰고 하시는 게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한테 해가지고 황매산이라고 매화 그림도 사고 도자기도 하나 사고. 그런데 월급쟁이 어느 시절이니까 뭐 마누라한테 큰일 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월부로 샀는데 값을 조금 낮춰서 샀다. 그래서 서울 올라와서 그 인사동에 친구가 있어 들락거리는데 흥물안 말씀하십시오. 예, 흥물안을 저는 갖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일을 찾아간 게 이제 수일이 가는 길이 이것이기 됩니다. 제일 앞입니다. 예, 예. 그런데 뒤에 보니까 이 영감이 하시는 말씀이 이 사군자나 막 흥물안 이거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림이고 진짜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이 있는데 좀 도와 안 줄까 이야기를 해서 예, 뭣도 모르고 뭐 덜렁 좀 이따 그랬나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만은 그냥 울긋불긋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기겁을 할 일이라 기겁을 할 일이라. 그런데 점차 보니까 그 오방색에 빠져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돌아가실 적에 이렇게 육필로 쓰신 겁니다. 민족의 떠난 예술은 없다. 민족의 전통 위의 예술이라야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그림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색깔이 오방색 아니냐 동서남북 중앙 해가지고 그래서 붉은색을 제일 좋아하셨습니다. 붉은색은 남주작인데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린이들 처음에 놓으면은 붉은 꽃이 씁니다.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적에 청실, 홍실 걸어놓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돌아갈 적에 간에 담는 것이 영영이 붉은색입니다. 그렇죠? 붉은색. 그래서 붉은색은 정말 우리 민족성을 잘 나타내는 고구려 고분백화라든지 불화, 그 다음에 민화 등에서 그게 우리 민족 색깔이라는 것을 여실히 나타낸 게 그런 전통은 있었지만은 우리 생활 감정에 면면이 이어진 데는 2002년 붉은 낭만이죠. 필승 코리아, 필승 붉은 이 색깔만 보면은 춤추고 노래 부르고 신명나고요. 그래서 우리 색을 살려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내고가 쓴 색을 붉은색을 제일 많이 쓴 게 내고색입니다. 내고색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청년에서부터 뭐 많습니다. 허백년에서 보자는데 붉은색을 못 썼습니다. 그런데 박사님과는 시뻘건 붉은색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붉은색뿐만 아니고 황색, 청색 이렇게 해서 오방색을 써서 이게 우리 고유의 색깔이다. 고유 색이란 게 다른 거냐, 그림이란 게 다른 거냐. 우리 정서를 시각적인 표현으로 나타내는 게 색 아니냐. 이렇게 해서 박생광이 붉은색을 이렇게 쓰기 시작한 정도고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 할 것 같으면은 저 내일 보고 날 좀 도와줄라. 기르고 싶은 기릴게. 기르고 싶은 기릴게. 못 모르고 얘기했다가 걸려든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그림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전시회도 해야 되고 물감도 사줘야 되고 허리가 힐펜 영 힐펜이라 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붉은색에 우리 색에 빠져들기 마련이고 그런 게 인연이 돼서 끝까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그런 과정에서 청남 스님을 저희가 연을 뵙게 돼요. 답변이 뭐 할 이야기 너무 깁니다만은 그 정도로 말씀.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된 겁니다. 조금 말씀을 예. 이야기를 들고 좀 바꿔서 이영미술관에는 박생강 그 하백의 그림과 또 충무가 낳은 예. 그 전영님. 전행님, 예. 전행님 또 사모님하고 아주 책도 내시고 예. 있는데 예. 관계가 깊었던 걸 알고 있는데요. 예. 조금 흥미지로 예. 전행님 이미 공개된 비밀입니다만 예. 노래 부르는 송창 씨가 전행님이 아들이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전행님의 그림이 청와대에 들어간 거는 선생님의 직접적인 또 역할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두 가지 비하인드를 조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 지루하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 제가 양돈을 하면서 여유가 좀 생겨가지고 저 박생강 화백을 탄생 100주년도 해드리고 또 하나 자랑스럽게 박생강을 하는 것은 저 맹성함을 그려놓고 하시는 말씀이 피카소가 별거냐, 게르니카가 별거냐, 스페인에 가서 한번 견뎌보고 싶다. 그래 말씀에 자존심은 부처의 이마를 밟는 자존심, 겸손은 불자의 동자의 발을 씻어주는 겸손함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영감제의 좀 별소리 다 한다. 그런데 2003년에 바르셀로나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있는 피카소 미술관이 제일 유명합니다. 거기서 전시를 하게 됐어요. 전시를 하고 그 전에 참 했는데 온통 스페인 사람들 문화 수준이 대단한 곳입니다. 거기에서 세상을 놀래게 했죠. 놀래게 해서 우리 국내의 평가뿐만 아니라 외국의 평가도 대단한 거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말씀이 왜 좀 스페인의 마드리드라든지 그런 데 좀 말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때 마침 살바도르 달리 탄생 100주년이었습니다. 100주년이었는데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을 가름한 데 있어서는 국왕이 살바도르 달리의 해를 선포를 해가지고 온통 세계 관람객이 다 몰려오고 그 다음에 그 달리의 상표 뭐 붙은 것은 몇 배로 이렇게 같이 평가를 받는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박생강 탄생 100주년을 하게 된 계기가 지금은 그렇더라합니다만 화가로서는 대한민국 화가로서는 박생강이 제 1호입니다. 예. 그리고 그때에 마침 유엔의 유네스코 서울 대회가 열렸는데 100여 개국의 박물관 미술관장들이 다 왔습니다. 다 왔는데 이영미술관을 가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 스케줄이 화성 문화유산을 보게 돼 있었는데 이영미술관에 와가지고 가지는 않아요. 그때 그 도로 영문으로 된 게 있는데 엄청나게 세계 그 박물관 미술관들이 놀란 사연이 있었고 그런 와중에 전행님 씨하고 박생강 씨의 친구입니다. 10살 차이가 나요. 박생강 씨하고는 30년, 전행님 씨하고는 저는 20년. 그러니까 박생강 씨와 전행님 씨는 10년 차이인데 전행님 씨가 한날 저 사람이 TV에서 통역 다녀오는 길이 썼습니다만은 뭐 몇천만 원 주고 사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림을 그걸 조선일보 미술관으로 했는데 그래가지고 당신 기생 아니냐
진주기생 아니냐? 만날 오니까. 그래 박생광이가 누구 기생 같은 사람이 만날 후원을 해서 그림을 그린다고 했는데 그런 거 아니냐?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때 전행시 그림을 큰 그림 몽땅 샀어요. 그런데 전행님 씨가 이야기가 놀래가지고 박생광이는 도와주고 나는 안 도와줄 거까 이리 이야기된 겁니다. 그래서 전행님 씨도 보니까 정말 어디 공부한 뭐 일본이나 파리나 어디 공부한 적이 없고 토영 수선학교에서 그림을 배우기만 한 사람인데 이 그림이 대단해요. 국전에 문교부 장관상도 받고 했는데 영감이 좀 이렇게 성격이 까칠해가지고요. 화랑이 별로 주목을 하지 않으니까 샘태 화랑이 있을 때 고전을 하고 계셔. 그래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미술관에 와서 그림도 그리고 했는데 88 미수전 전날이죠. 미수전을 해드렸는데 그때에 국립현대미술관장 한 사람하고 평론가 오광수 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고 쉬운 말로 놀래 자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 소반에다가 요만 사각짜리 거기에다 그것도 그리고 그랬는데 이걸 좀 많이 그려라. 그리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름을 공개하는 게 좋겠다. 근데 저 사람이 이제 아마 저보다 이제 떼잘 놓고 이제 경상도 말로 미안합니다. 떼잘 놓고 박생광이 저리 갈 정도로 밤낮으로 모시고 좋다는 거 다 해드리고 옷 다 사드리고 야단이 난 겁니다. 그때는 제가 양동을 해서 조금 굉장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있는데 2005년 11월입니다. 11월인데 한날 아침에 그때가 이제 박생광 씨 90이 딱 되는 해예요. 90이 되는데 이 영감이 말이지 솔직한 이야기로 언제 안 죽나 생각을 했는데 전행님이 전행님 90인데 아니 눈은 뭐 안경 안 끼고요. 귀만 약간 가고 보통 손이 화가 돼서 손이 떨려서 못 이런데 펄펄 날아요. 그래 전시 제목을 90 아직도 젊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시 제목을 했는데 그림 제목을 저 사람이 하늘 대행고만큼 큰 것만 주문한 거예요. 7m, 3m 엄청난 이건 국내 그 캠퍼스 없어요. 국내 캠퍼스 없으니까 독일에다 특별 주문해가지고 그리는데 아들 말도 안 듣고 누가 안 말도 안 듣고 저 사람 말만 들어요. 선생님이 그래 줘 있어 이렇게 하면 알았다. 밤나듯이 그리고 색깔이 잘 안 나오면은 꿈을 끄다가도 피카소를 만난대요. 꿈에 하늘 색깔은 이래고 물 색깔이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자다가 화실이 침대하고 같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90 아직도 젊다라는 전시회가 열렸는데 그 전시를 YTN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5시 YTN 뉴스를 본 거예요. 토요일 날인데 보니까 그림 가장 참거든. 딱 쉽게 말 요즘 말은 필에 꽂힌 거야. 저 가보자. 그래가지고 오신 겁니다. 전행님 씨를 안 받았고 저희를 안 봐도 전혀 없고 한데 저 이영미술관 어딘지 알아보고 가자. 그래가지고 느닷없이 오셨는데 하나 인상적인 것은 그 경호실장이라는 사람이 그 VIP 가십니다 그래. 내가 그랬지. 오늘 전시회 개관에 오시는 분들은 다 VIP인데 누구 VIP 말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가신다 이야기야. 노무현 대통령 안 좋아했습니다. 사실은
안 좋아해서 제가 오면 오는 거지 뭐. 이런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아이 한참 기다려도 안 오셔요. 10시가 넘었는데 보통 대통령이 오시면 막 빛까붙죠. 연한 피우잖아요. 그런데 뭐 버스가 하나 탁 들어닥쳐요. 경호실에 버스를 타고 내리시는데 수위가 못 들어가게 막은 거지. 그럼 뭐 대통령이 오신다 그러니까 신경 안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만 바람하고 보인다. 떡 내리는데 내리면서 이런 데도 미술관을 하네. 그러시면서 내리신 거예요. 내리셔가지고 전행님 선생 손을 잡고 선생님 조금 연세가 있으니까 1시간 넘게 그림 하나 그때 이제 권양수 여사도 같이 왔는데 다 설명을 들어보시고 차를 한잔 하시는데 차 대접할 게 있어야지. 아모레 퍼시픽에서 나오는 뭐 녹차인가 그거 한 잔 드렸더니 한 잔 더 자시더라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온 사람은 나 대통령이 오면은 금일봉을 내기도 하는데 금일봉은 난 주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 그 대신 여기 온 분들이 전부 갈비탕 수원갈비 유명하지 않습니까? 다 먹으라. 다 대접하라. 하고 그러시면서 갈비집에 갔는데 재밌는 이야기가 대통령 내외하고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래 2층에 가서 밥을 먹는데 저 사람이 겁도 없이 앉자마자 노무현 대통령 저는 좋아 안 했어요. TV에다고 신문하면 좀 엎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너무 좋네요. 그렇게 얼굴을 피시더라고. 얼굴을 피시면서 그 통영한 그림은 청와대 인왕홀에 갖다 걸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떠나셨어요. 떠나셨는데 보통 대통령이 그 하면 신문에 그 사라는데 조중동에 전부 다 공식 일정으로 내라. 세계신문에 다 났습니다. 그 이영미수는 다녀간 걸. 그건 또 조금 빗나간 이야기고요. 그래서 청와대에 통영항이 걸린 건데 저희 미술관에 있는 그림을 갖다 걸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한옥 구조가 되고 좀 낮아요. 2m 한 70, 우리 2m 77m 되니까 갖다 걸려고 보니 안 돼서 새로 6개월 동안 제작을 하신 겁니다. 정선생이. 그건 그렇고 제작을 해가지고 이제 걸면서 정부에서 보통 그 청와대에 있는 그림들이 그건 전부 다 갖다 바칩니다. 공짜라도.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전임 선생 어렵기도 하니까 정당 값을 주고 사라. 이래서 뭐 그러니까 그 뭐 평가위원들이 짜지 않습니까? 3억 평가를 했어요. 3억 평가를 하니까 전임 선생이 하신 제가 그림도 제가 갖다 그렸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그 3억 저 국가 예산인데 다 받지 마라. 반만 받아라. 그래 1억 5천만 받으셨어요. 1억 5천만 받대. 그 다음에 그 1억 5천은 너 함부로 쓰지 말고 나처럼 어렵게 이렇게 그림 그리고 한 사람에게 전형님 미술상을 만들어서 주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형님 미술상은 당분간 내 생애를 너무도 잘 아니까 김희환이가 해라. 김희환 제가. 그런데 저는 그 속에 심사에는 전혀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행만 할 따름이지. 거기 지금 7회, 8회가 가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행님 통영 박생광은 수요일에 가는 길이고
전형님은 통영 다녀오는 길이 뭐 책 제목이 왜 그러냐? 아까 소반 이야기했죠. 거기에다가 나중에 전형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공개하라고 하는 그림을 저 사람 욕심이 좀 많습니다. 욕심이 많이 그림 욕심이 많아가지고 갖다 대는데요. 할 짓이 아니라 갈 때마다 그냥 갑니까? 생활비하고 뭐 그러니까 길이 안 됩니까? 내가 감당하기는 벅차. 은행에 가서 빠빠단 돈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침대 밑에 넣고 오고 하는데 한 300점 됐을 적에 이제 그만하자. 그러니까 아들도 뭐냐나 아버지 그림 안 그립니다. 안 데려오시면. 그러니까 저 사람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통영까지 가는데 4시간이 걸리는데 타고 두 사람이 얼굴도 안 맞추고 입안 한마디 여기 그냥 가요. 내가 불만스러워가지고 가서 그 판을 30개씩 갖다 이제 드리면은 돌아올 적에는 참 잘했구나 하는 거로 해가지고 그 만다라라는 그림이 이루어지는데 1030점이 이루어집니다. 예, 그렇게 그게 세계적인 그림이 된 사연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만할게. 하나만. 청와대 걸린 재밌는데 그림이 그러세요. 저 거시기 수란을 겪었습니다. 갖다 걸어가지고 온 사람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자랑을 했어요. 말하자면 저 인도 것을 얘기 모디 총리가 이명박 정부 때 오면 그 그림이 없거든. 그 그림은 어디 갔지? 안 모를 정도인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그림을 띄버렸어. 이거 띈 거는 이명박 대통령이 그랬겠습니까? 옆에 있는 아랑하는 짭새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띄버렸어. 그림 없어져 버렸어. 노무현 대통령 누구야? 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가 탄원서를 냈어요. 그 그림 어디 갔는지 좀 찾아달라. 그랬더니 어디든 막 처박혀 있는 거로 문 대통령이 그때 비서실장 할 때 있었으니까 갖다 걸었어요. 그리고 문 대통령이 이런 그림들은 그냥 청와대 운운할 게 아니라 사랑차에다가 갖다 걸어가지고 국민들이 쉽게 다 볼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 이래가지고 또다시 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그 전시도록에 글을 쓰고 사인을 해가지고 그걸 다시 걸었습니다. 그래 지금도 걸려 있는데 이번에도 뭐 떼진다 어쩐다는 소리도 있습니다만 그건 그렇고요. 그러한 사연이 저희 미술관은 박생관과 전행님 그래서 이영 미술관인데 제 이름이 김이환이고 신영숙입니다. 그래서 이영인데 미술관이 있기까지의 그 과정을 보면은 영이 미술관이 맞아요. 그 영이 미술관보다도 이름이 이영 미술관 발음이 훨씬 좋죠. 그래서 이영 미술관으로 눈만 볼 때도 벌벌 떱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에 답하려 하겠습니다.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한날 전행님 선생을 모시고 전행님 선생이 태우고 자라나고 했던 명정동이라는 명정우물이 있습니다. 우물 통영에 그 밥집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랬던가 그 다음에 사무실에 가니까 정확하지 않는데 신여사 맞는 신여사 그럽니다. 부탁이 있어. 송창시가 내 아들이요. 전임 선생이 그랬더니만은 부인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영감탱이
그 갈대밭에서 둘이서 붙어가 안 나왔나? 그때는 모텔도 있는 것도 아니고 유관도 저거 하니까 둘이서 이제 그 토양 남망산이 있습니다. 남망산 갈대밭이 있으니까 갈대밭에서 둘이서 나왔다 얘기야. 만들어서 나왔다 얘기야.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이제 돌아가실 때고 하니까 자식에 대한 뭐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 난 뭐 싶은 그러니까 누구한테보다도 신여사한테 부탁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다른 그림 받드는 것도 좋지만 뜻을 받드는 뜻에서 송창식이를 만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전에 사연을 잠깐 들어보니까 처녀가 알을 뱄거든요. 처녀가 알을 뱄가 못 살 거 아닙니까? 인천으로 가버리고 알을 얻고 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당신 아들이라고 하니까 쓸데없는 소리 빨리 꺼져라. 박대를 한 거야. 그러니까 전임선생님 가슴이 맺혔겠죠. 그래서 저 사람이 전임미 선생을 한번 찾아갔는데 손자를 봤는데 전임미 선생 발가락 손가락이 다릅니다. 얼굴 생긴 보통 아들보다도 손자가 많이 닮긴 마련하니까 똑 저 할아버지들은 그래서 실패를 했어요. 못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저승에 가면 전임미 선생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얼마 전에 이 작가하고 송창식 카페가 미사리에 있습니다. 찾아가니까 휴관중이 없어. 물어 광주 골짜기를 들어가니까 송창식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송창식 집 우편함에다가 통영 다녀오는 길하고 전형님이 화집을 놓고 왔더니만은 그 다음날 전화가 왔었다. 제가 송창식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내가 만나고 싶어서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라고 했더니만은 하는 이야기가 카페가 열게 되면 카페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그 전임 선생의 마지막 한이라 가를까 원을 풀어주는 게 우리가 도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카페가 열리면은 갈 작정입니다. 저 사람들 콩떡에 그 아들한테 전임님의 그림이라도 아버지 본듯이 보라고 한 장 준다고 그러니까 보시를 한다고 그러죠. 좋은 생각이다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이 길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형님 선생하고 송창식은 만난 게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없어요. 한 번도 그럼 이러죠. 전형님 자기 송창식의 아들하고 어떻게 계속 알고 계속 알겠는 게 왜? 그런 연이 있고 왜 불러 예. 하고 나오고 얼굴이 너무 닮은 거야. 너무 닮은 거야. 그리고 전임미 선생의 그 아들이 노래를 너무 잘 불러요. 송창식이 많고 또 송창식이가 서울 예고에 음악반에 들어간 거지 그림반에 들어갔어요. 그림을 그리 잘 그려서 그런데 그림으로서는 생계가 어려우니까 이제 노래를 부르게 된 거고 그런 연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샘터 화랑이라는 곳에서 잠깐 이야기는 있었는 것 같는데 상업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시작이 많았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영전이지만은 전행님 씨하고 아들하고 아버지가 만난 기회를 저희가 주선할 작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들은 자꾸 사인을 보내 빨리 끝내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질문하세요. 이왕 시작했으니까 귀한 예. 분 모셨는데 예, 하세요. 보통 동양이나 불교 또는 그림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육체적으로도 딸리니까 예. 보통 간명하게 단순하게 또 동양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체험에서 비움으로 가는데 예. 유형적으로 봤을 때는 예.
단순함에서 화려함으로 수묵에서 채색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건지. 저희가 보기에는 전행님 씨나 박생광은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장에 팔리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수목 그리기를 했고, 진정으로 그리고 싶은 것은 우리 민족 전통의 양식과 색깔, 그걸 찾고 싶어요. 근데 예. 그 당신이 말씀을 참 잘하시는데 연반하시놓으니까 조금씩 잊어버린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간단히 예, 그럼 얘기해 주시. 설명을 사모님이라도 말씀해 주시기 중요한 부분. 왜냐하면은 뭐 이야 잘하시는데 왜 미안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더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저희 어른보다도 5년이 아래니까 기억력이 조금 더 낫지 않습니까? 예. 근데 선생님은 박 선생님은 일찍 한 45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처음 뵀을 때 45년 전에 벌써 청남 스님하고 스님 돼서 옥정사 가서 같이 스님으로 되었다가 이렇게 이제 박 선생님은 일본을 나는 더 청년생활을 못하겠다 가셨는데 사실은 보니까 그때는 우리가 이게 그림을 이렇게 채색화 같은 거 색깔 있는 걸 우리 한국에서는 안 썼고 예. 아무래도 동양하다 보니까 이제 일본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관장님이 박 선생님이 왜 이렇게 채색화를 하게 됐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래서 자기 배운 서성의 그림을 보니까 참 많이 톤이 같더랍니다. 근데 이제 채색화를 하고 싶었는데 왜 못하셨느냐 하면은 석채라는 물감이 제가 그냥 우리 관장님하고 저하고 그냥 물감이 없어서 내가 그림을 못 그린다. 그래서 내 물감을 좀 사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저도 그런 조예가 없기 때문에 물감이 없어서 그림을 못 그리시면 되겠나. 그래서 좀 이렇게 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까지는 제일 처음 한국에 오시가지고는 진화랑에 전시를 할 때 저희가 내외가 가서 그림을 보니까 저희가 사고 싶은 그림이 이미 팔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관장님 그때 공직예술대에 수유리까지 찾아가서 이제 그림을 받으면서 가서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안 갔습니다. 관장님 혼자 가서 이제 모란이랑 초승로를 받고 하셨는데 받고 싶어서 받으셨는데 너무 사는 게 어려우신 거예요. 그 어려우시다 보니까 이 물감을 사서 그릴 수는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근데 저희 보고 물감이 없어서 그림을 못 그리신다 이러니까 물감은 좀 도와달라 하니까 도와줄 수 아니겠나 싶어서 우리 관장님이 그럼 물감을 사드리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석채라는 물감은 저 상식으로는 그 가격을 상상을 못할 정도였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때 저 물감 사러 가신다고 저희 집에 오셨는데 정면 물감 값을 마련해 달라 그러시는데 그때 300만 원이더라고요. 그때 300만 원이면은 몇년 동안 이야기 81년도. 아파트는 한 평에 동부 이천동에 한 평에 10만 원 할 때입니다. 그때 그러면 300만 원이라 그러면 30평짜리 아파트 한 채 값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희 주인을 그래서 선생님 빨리 집에 가 계시면은 저희가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우이동을 가시게 하고는 빨리 좀 퇴근해서 나왔으면 좋겠다고 내가 이렇게 하고는 이제 저 주인한테 내가 돈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 내가 이거 물감값 300만 원을 마련할 수 없으니까 당신이 가서 이 물감을 못 사드린다고 얘기를 하라고 우리 형편에는 맞지 않는 거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사실 옛날 지금 88세면 옛날 좀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일단 한번 선생님한테 물감을 사드린다는 언약을 했는데 돈 3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럼 어떻게 그걸 다시 취소를 하겠나. 그래서 당신이 그 돈을 구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딸만 5을 안 낳았으면은 그때만 해도 딸 5이면은 항상 여자가 제가 많아서
여자 재주가 없어서 딸을 놓은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딸 다섯을 낳은 게 이게 참 굉장히 내가 미안하고 하니까 그 300만 원을 해서 드렸는데 저는 300만 원 가지고 물감을 사가지고 오셨는데 저는 그때부터 선생님 그림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돈을 가지고 사가지고 온 그 물감을 가지고 무속화를 그리시고 불화를 그리시고 하니까 그때 무속화 불화는 그림으로 안 쳤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아우 돈을 천억은 돈을 가지고 좀 예쁜 그림을 그리야 팔리기라도 할 긴데 이 불화하고 무속화를 그리니까 그게 본인이 일본 가서 배운 공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하도 딱해서 저는 젊으니까 이제 저희 관장님은 말씀을 못 드려도 그래 내가 선생님 아니 어쩜 예쁜 그림을 그려야 팔리고 하든지 할기인데 이거 귀신이 나오는 그림을 그려가지고는 누가 이 그림을 사가지고 가겠습니까? 아직까지 우리 한국에는 불화 같은 거는 가정에 붙이지 않고 무속화도 가정에 붙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 말씀이 제가 그 말에 저는 사실 지금 그때도 조금씩 거부 반응이 있었지만도 선생님이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듣고만 계세요. 내가 너무 완강히 반대를 하니까 저는 이제 이 비싼 물감을 가지고 그리니까 저는 막 애가 탈 일이에요. 그 그림으로 생각 안 하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정면 막 예쁜 거는 그림이 아니다. 예쁜 거는 그림이 아니고 내가 왜 무속화를 그리느냐. 자기가 일본에 공부하고 있었는데 우리 한국 유학생들이 일본 학생하고 대화를 할 적에 너네 나라 종교는 뭐냐 이래 물으면 우리 한국 유학생이 나는 개신교다 이렇게 모태신앙이고 개신교다 그럼 너희 나라 종교는 개신교냐 이러더니 그래 우리나라 종교는 개신교다 이 정도밖에 얘기를 못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라는 애들이 배워야 된다. 우리나라 종교는 샤머니즘이 우리나라 종교인데 우리나라 종교에서 우리나라 음악도 나오고 우리나라 색깔도 나오고 모든 게 그 무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무속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색깔을 2번 사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생에 내가 아무래도 선생님한테 참 큰 빚을 졌는가 보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한테 가분한 돈이 지출이 되고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 그림이 보기 싫었어요. 솔직히. 네, 왜냐하면은 저런 그림을 가정에 붙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싫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한 3년 넘으니까 연민의 정이라 그럴까. 좀 이렇게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눈에 이제 그 항상 그 그림이 익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 지금 내노라 하는 그림이 눈에 안 들어오는데 이 그림 박선생 그림이 더 좋아하고 그 덕으로 전선생님을 그림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선생님이 그렇게 그 2년이 21년 박선생님은 한 10년 그래서 전선생님은 화가로서는 대통령이 직접 자기 그림 보러 온 일은 이제 우리 해방 이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복을 누리신 거고 제가 그렇게 박 선생님하고 전 선생님하고 이렇게 그 인연이 닿았던 거는 결과적으로는 제가 돈이 많이 들어갔지만은 지금 생각하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배운 게 많아서 그 참 좋은 그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좋은 공부를 했다고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관장님이 말씀 못한 걸 제가 추가로 그래서 저희가 절대 돈이 많아서 후원한 건 아니고 이 인연이 일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박생환 선생님도 후원하게 됐고 또 전 선생님도 사실은 박생환 선생님의 그림을 보고 좋아서 제 색깔을 보다 보니까 전 선생님 그림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내가 전 선생님 그림도 오방색입니다. 그래서 좋아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다 우리 그 제가 불교 인연을 보면은 불교 그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인연법이 다 있어가지고 그렇게 인연이 맺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금 참 화면 봐야죠. 예. 그 화면. 예. 지금 영상물을 보겠습니다. 전부 다